푸틴이 드디어 핵을 꺼냈습니다. 뉴스를 볼까요? 국방부 장관 군 참모총장에게 핵부대에게 특수 전투 임무 조치에 돌입하도록 명령을 했죠. 즉 어떤 얘기냐면 핵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라 라고 알려준 셈이죠. 유럽은 그야말로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핵무기 감축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라는 말을 거론한 지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그리고 바로 핵부대 준비 대기라는 초유의 강수를 두는 푸틴입니다. 알다시피 핵은 너무도 피해가 심해서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암묵적으로 다 금지된 무기죠. 2차 대전을 끝으로 가지고는 사용하지 않는 금단의 무기인데 이걸 꺼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러시아의 생각대로 전술 운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빠르게 키예프를 장악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의외로 우크라가 주랭랑을 치지 않고 열심히 분전하고 있어서 빠르게 키예프를 점령하고 항복을 받아낸 다음 유럽과 협상을 돌입해야 되는데 이게 장기전으로 갈 모양새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카드를 꺼낸 이유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도 빨리 협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장기전으로 갔을 경우 버티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금전적으로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세계적인 여론 시선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병사들조차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확대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러시아 국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러시아가 경제력이 아주 강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보다시피 뉴스도 하나 있었는데요. 푸틴도 굉장히 지금 열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24조 원이 소진되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니까 돈이 자꾸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짧아야지만 경제 제재도 버틸 힘이 있는데 전쟁의 모든 비용을 소진하고 나서 제재를 받게 되면은 이제는 경제 파탄으로 정권 유지도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함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항복을 빠르게 받아내기 위한 위험용 카드일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벨라루스에서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우크라이나는 다른 곳에서 해야지 왜 벨라루스냐 싫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서 그냥 조건 없이 거기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급하고 불안하다라는 표시겠죠. 이 불안감을 더 극대화시켜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딜을 더 좋게 받아내려는 거겠죠.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러시아의 계획과 다르게 우크라이나는 잘 싸우고 있고요. 국민들을 단결시켜서 나라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대통령이다. 국민들이 러시아 편이다. 모두 도망갈 거다. 이런 부정적인 기류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잘 지켜내주기를 세계인들이 염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데는 난세의 영웅이 등장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웅은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죠. 군복을 입은 사진이 정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 침략에도 수도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어요. 그것도 군복을 입고 시가전을 준비하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하고 가진 자들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도망치기 바쁘겠죠. 근래 전쟁에서도 보면은 지도자들조차도 숨거나 도망치고 싸우라고 명령만 내렸는데 젤렌스키는 최악의 상황에서 목숨을 나라와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지도자는 정치 경력이 뛰어나야 된다,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인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출신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도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은 평상시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막상 전쟁이 나거나 위기 앞에서는 꽁무니 뺀다라던가 횡령한 돈을 들고 해외로 튄다던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여줬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한간에서 무시했던 이 사람은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겠다는 의지로 공포를 이겨내는 국민이 지도자입니다. 저 사진 한 장이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를 지키는 나,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당신, 모두 국민이고 모두 지도자다 라는 뜻을 내포한 거죠. 저 사진 한 장에 우크라이나는 분전을 하고 있고요. 제2도시를 되찾았다라는 승전보도 날아오고 있습니다.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러시아와 협상 테이블에 좀 더 좋은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핵 준비를 하라는 무리수를 던지게 되는 거고, 이거는 세계 각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기간이 이제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일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도 이제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지도자는요 위기 때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판단력, 용기, 책임, 신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불안함을 달래줄 수 있어야 되고 공포를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능력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위기가 오면 리더도 두려워요. 근데 두렵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가 두려워하면 직원도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겠죠. 위기가 올수록 리더는요, 진과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같이 이겨내요. 위기의 기업을 살리는 리더가 진짜 리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올수록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리더도 당연히 불안하죠. 하지만 리더는 이를 이겨내야 돼요. 위기에서 희망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분주히 노력해야 합니다. 본인이 확신이 들 때까지 그 일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렇게 확신을 찾으면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위기를 같이 탈출하면은 그 리더는 이제 진짜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봤던 진짜 지도자들의 감정을 보면요, 기복이 별로 없어요. 감정 기복이 심한 리더는 위기를 별로 겪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통신망입니다. 러시아는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핵심 시설을 파괴했는데요. 가장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통신망 두절이었는데 다 끊기지는 않아가지고 통신이 좀 살아있었습니다. 인터넷 전화가 모두 끊기게 되면은 부대 간의 연락도 안 되고 국민들은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전쟁 상황은 어떤지를 모르니까 공포가 극대화되겠죠.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트위터, 유튜브, SNS들이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도망갔다라는 풍문에도 바로 페이스북, SNS로 대통령이 시가전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죠. 그리고 국민들을 나라를 지키자는 한 뜻으로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또 하나의 영웅은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페도로프 부총리는 당신이 화성 식민지를 추진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한다. 당신이 로켓이 우주로 발사되는 동안 러시아의 로켓은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을 공격한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제공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바로 위성통신을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통신망 두절이 될 상황은 사라지게 된 거죠. 통신망이 살아있는 부대는 명령 전달이 활발한 거고 원활한 작전을 펼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기업가 같은 경우는 정치라던가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에요. 어떤 한쪽의 편을 들었다가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 선택으로 이제 러시아 시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어차피 시작도 안 한 시장이긴 한데 테슬라는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스타링크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니까 홍보 효과를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머스크가 계산기 없이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우크라를 돕는 것이 더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판단 하나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의 상황이 정신인이 없어서 이제 공과 실 가릴 상황이 아니긴 한데, 만약 통신망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 일이 우크라이나 평화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머스크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는 큰 일을 한 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발명가 노벨이 원했던 기업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 이 노벨 평화상이라는 거죠. 노벨 같은 경우도 본인은 정말 좋은 일을 위해 쓸 줄 알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썼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먹고 노벨상을 만들어낸 건데,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노벨이 그토록 염원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제 유튜브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훌륭한 기업가, 투자가는 중요한 순간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공공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 필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리더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만큼 정말 보기 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계산기를 엎어버리는 게 더 정확한 계산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주식 투자자지만 때로는 숫자를 넘어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보통 숫자만 보고 투자했을 때보다 숫자 너머에 있는 깨달음, 영감을 보고 투자했을 때 좋은 결과를 많이 냈었거든요. 특히 위기에서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위기에서 정상적인 숫자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인데, 위기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테슬라를 조금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숫자를 넘어서 CEO를 보고 판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저만의 결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